10년 묵은 변비를 단 하루에 끝낸 기적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70세 김정숙 어머님께서 경험하신 놀라운 실험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안녕하셨나요? 10년 동안 매일 속이 답답하고 화장실 가는 일이 두렵기만 했던 그 시간이 어떻게 하루 만에 사라졌을까요? 오늘은 10년 묵은 변비를 단 하루에 해결한 기적의 비법과 변비에 대한 흔한 오해까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변비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 주 3회 이하 배변을 말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시니어 중 30% 이상이 만성 변비를 경험했습니다. 변비의 주요 원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화로 인한 장 운동성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며 근육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횡격막과 복부근 공동 수축력이 약화되고 연동운동 속도가 느려져 변비를 유발합니다. 둘째, 식이섬유 불균형입니다. 식이섬유에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습니다. 식이섬유 관련 내용은 뒤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감소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대변의 부피와 수분 함량이 감소합니다.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할 시 가스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변비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비의 이유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 차 등 전체 섭취량이 하루에 1.5L 미만이면 수분 부족입니다. 이럴 경우 대변 내 수분 흡수가 많기 때문에 변이 딱딱해집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을 과다 섭취할 때도 이뇨작용으로 수분 섭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 부족으로 인한 복부 근력 약화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부족하면 장 자극 횟수가 적어집니다. 복부 코어 근력 약화 시 배변 활동 때 압력이 부족하여 변비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소화액 분비가 저하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연동운동이 억제되어 변비에 영향을 끼칩니다. 김정숙 어머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10년 전 좌측 골절 수술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고 하루 물 한 컵의 야채는 거의 미섭취하셨습니다. 변비약 없이는 잠도 못 이루시던 밤이 계속됐죠.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됐고 노화 탓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합병증으로 치질, 치루 위염, 복부 팽만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모 교수님께서도 근본 원인에 맞춘 통합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하는 변비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오해 1. 변비는 나이 탓이다? 아닙니다. 변비에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 아닙니다. 약만 먹으면 장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해 3.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 역시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과 음료 종류가 중요합니다. 오해 4. 운동은 상관없다?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변비는 복부 근력 약화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해 5. 섬유질만 많이 먹으면 오케이? 섬유질을 과다 섭취 시 가스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 오해마다 실제 사례와 전문의 코멘트를 통해 바로잡아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3스텝 플랜을 위한 준비물 3가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어르신들 성공 인터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자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5일에 한 번 겨우 변보던 제가 이 플랜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화장실을 찾았어요. 귀리죽과 마사지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입니다. 젊을 땐 별 고민 없었는데 10년 전부터 화장실만 가면 불안했어요. 하루 3스텝 플랜으로 3일째 되던 날 아침부터 속이 편안하더군요. 특히 레몬워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 3스텝 플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TP1 식이섬유 풍부 식단 구성하기입니다. 식이섬유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점액 같은 젤 형태를 형성해 장 속에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단쇄지방산을 생성하여 장 운동에 도움을 주죠. 주요 식품으로는 사과 껍질, 오토밀, 귀리,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체내를 통과하며 부피를 늘려 장벽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배별량이 증가하고 변형태가 연화하게 되죠. 소화효소의 활동을 돕고 장내 잔여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식품으로는 현미와 같은 통곡물, 브로콜리, 양배추, 콩류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이섬유를 혼합하여 식단을 구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쪽과 귀리죽, 점심에는 현미밥과 브로콜리 샐러드, 저녁에는 두부 콩국수와 김치 약간.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시면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 섬유질 섭취량을 25지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식단을 구성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식간에 물 200ml, 과일은 껍질째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박소영 영양사님이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의 비율을 맞추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특히 80대 분들은 초기에는 소량씩 천천히 늘리는 게 안전합니다. 스텝 2.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수분 권장량은 1.5ml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레몬워터 200ml 먼저 마셔주세요. 추가적으로 사과 식초, 꿀물 같은 전해질 음료나 따뜻한 보리차도 충분한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가정의학과 김민수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몬워터의 산성 성분이 공복의 위장을 자극해 첫장 운동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적절한 3- 염기 균형이 변비 완화에 긍정적이죠. 스텝 3. 가벼운 운동과 마사지입니다. 맨몸 스쿼트 5회, 식후 복부 마사지 시계 방향으로 5분 해주시면 됩니다. 오후 30분 산책과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에선 복식 호흡 5회, 의자로 허리 돌리기 동작 10회 반복해주세요. 80세 홍길동 할아버지의 성공 인터뷰입니다. 홍길동 운동이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반신반의였는데 매일 맨몸 스쿼트와 복부 마사지로 5일 만에 아침마다 화장실 갑니다. 홍길동 시니어도 기본 운동만 잘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운동이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주요 메커니즘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횡격막과 복부 근육을 반복해서 늘리고 수축시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면 대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져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스쿼트, 브리지 같은 코어 강화 운동은 복부 내 압력을 자연스럽게 높였다 낮췄다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압력 변화가 대장의 내벽을 자극해 내부 내용물이 움직이는 걸 도와주고 특히 배변 시 힘주기가 수월해집니다. 요가나 스트레칭, 명상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장 기능을 안정시키고 배변감을 느끼기 쉽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소화기능이 저하됩니다. 전신 운동으로 심박수가 올라가면 장기를 포함한 복강 내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대장점막의 세포대사가 활발해져 점액 분비가 늘고 대변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코르티솔 등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혈당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운동 중 소량 땀을 흘리면서 체내 수분 순환이 활발해지고 운동 후에도 갈증을 느껴 물 섭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변비와 많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3가지 스텝을 하루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공개합니다. 아침엔 레몬워터와 귀리죽 섭취, 점심은 브로콜리 샐러드 섭취 후 배 마사지, 저녁엔 사과 한 조각과 10분 걷기.
그 결과 저녁에 편안한 화장실 시간을 맞으셨습니다. 플랜의 핵심은 타이밍과 3박자입니다. 박영자 어머님 65세은 2일차 저녁, 이정혜 어머님 72세은 4일차의 통증 완화 효과를 보셨습니다. 가정의학과 김민수 원장님께서는 하루 만에 변화가 안 보여도 최소 3일은 꾸준히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과도한 마사지는 금물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몇 가지 추가 실생활 팁을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 루틴을 설계해 주세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7시 이런 식의 규칙적인 루틴이 규칙적인 배변 습관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약 대체 식품으로 푸른 주스, 아마씨 가루를 활용해 주세요. 변비약 과다 복용은 위장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복식 호흡과 발끝 터치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비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배변 시간, 식사 내용, 기분 기록해서 배변 습관을 점검하고 나만의 배변 루틴을 세워봐요.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 3가지입니다. 변비약을 계속 써도 될까요? 단기 복용은 괜찮으나 회복되면 점차 줄이세요. 운동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의자 마사지나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이 플랜을 매일 해도 되나요? 매일 가능하지만 휴식일을 두어 장에 과부하를 주지 마세요. 오늘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1. 변비는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2. 하루 3스텝 플랜으로 시작하세요. 3. 최소 3일 꾸준히 실천이 관건입니다. 김정숙 어머님께서도 이제는 약 없이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도전해보시고 댓글로 경험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시니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